이번에는 정보 관리예요. 바로 앞에서 정보를 문제 제기가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축적한 다음에 그것을 처리해서 시각화를 시킨 다음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의사 결정의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었죠. 이것을 이번에는 좀 더 넓게 봐서 정보를 그러면 관리해 보자 이겁니다. 정보를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관리는 한순간 하고 마는 것이 아니죠.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축적하고 모아놓은 것을 처리한 결과를 또한 모아놓고 때때로 그것을 다시 꺼내서 검색을 해서 다른 필요한 결과치를 또 만들어 보고 또 만들어진 결과는 다시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관리해가는 그런 방법론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보 관리나 정보 관리를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거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형태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겠죠. 성취 기준으로는 정보 관리의 필요성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도 당연히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요소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데이터베이스와 응용 소프트웨어를 결합하게 되면 그러면 자료를 삽입, 삭제, 수정, 검색 등등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보 관리의 필요성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왜냐면 학교에도 컴퓨터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고 많은 학사 업무를 컴퓨터를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무수히 많은 프로그램들과 데이터가 현재 있을 텐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동아리를 활동하는 걸 지원하기 위한 동아리 관리 프로그램, 학생 관리 프로그램, 그 다음에 교사 관리 프로그램도 있겠죠. 이러한 그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모여서 정보 관리를 진행하고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를 관리할 때 이 자료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그 자료들이 중복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관리 프로그램, 학생관리 데이터에 보면 학생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들어가는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 거기는 학생에 관련된 각종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학생에 관련된 각종 정보가 거기만 있냐고요. 동아리 관리 프로그램에 가보면 학생들이 특정한 동아리에 가입된 학생들은 그 동아리 명칭과 가입된 학생들의 목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에 대한 정보가 학생관리 데이터베이스에도 있고 동아리 관리 데이터베이스에도 들어가 있고 또한 교사들 관리도 마찬가지죠. 교사가 어떤 반의 담임을 맡고 있다 그러면 그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명단이 또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료가 여기저기 중복되게 돼요. 좋지 않은 거죠. 중복되게 되면 좋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학생이 이사를 갔어. 그래서 전화번호나 주소가 바뀌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소가 바뀌었으면 주소를 갱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갱신해야 되는데 학생 자료가 여기저기에 분산되어 있다고 중복돼서 그러면 그걸 모조리 다니면서 다 갱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가 어딘가에 존재할 테니까 매치가 안 될 수도 있겠죠. 바로 그렇게 자료가 중복돼 있다면 불필요한 이 낭비 또는 오류 등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의
중복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 보안의 어려움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정보가 학교 시스템 안에서 관리되고 있을 텐데 해킹을 당해서 그 정보가 유출됐다. 어떻게 될 거예요?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것을 보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안. 그러나 보안이지만 철저하게 지켜야 되지만 이 보안이 뚫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해커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서버에 침투해서 정보를 꺼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파괴하거나 또는 변조시킬 수 있겠죠. 이러한 여러가지 보안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켜야 된다는 것과 유출에 대비한 또 다른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료와 응용 프로그램 간의 의존성 문제가 있는데 성적 처리를 한다. 그러면 성적 처리에 따라 들어가는 학생들의 성적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의존성이 있는 거지. 그런데 학생들의 자료를 가지고 성적 처리만 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출석 관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다른 학사 일정에 대한 기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등등등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불일치한다든지 또는 중복됐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막지 못하는 이유가 프로그램마다 필요한 정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불일치나 중복을 감수하고라도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와 응용 프로그램 간의 의존성을 낮추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독립시킨다는 거예요.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독립시킨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고, 동시 접속 문제도 있죠.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서버에 담아놓고 공유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여러 사람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 한정된 거지만 그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다가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시 접속을 용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동시 접속이 되면 여러 사람이 접근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정하게 되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수정된 정보를 가져가게 될 거 아닙니까? 또는 지금 일단 파일을 열어놨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보는 각각 접속한 사람들이 보는 장면은 자기 컴퓨터 화면에 불러다 놓은 장면이 있을 텐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료를 갱신했다. 그러면 갱신한 것은 현재이고 각각의 화면에 불러간 것은 과거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장면을 보고 이 사람들은 그 자료를 믿고 활용하려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방금 전에 수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시 접속을 허용하게 되면 자료가 시차적으로 불일치하는 그런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복잡하고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란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 구성원이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통합해서 저장한 데이터의 집합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란 최소한의 중복으로 완전히 중복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중복으로 많은 자료를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 관리라는 거죠. 유지해서 사용자들이 동시에 공유를 해서 사용해도 서로 불일치되는 정보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해 줄 그럴 필요가 있고, 그렇게 관리만 된다면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거죠. 왜냐? 공유하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식화하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컴퓨터가 데이터를 알아들을 수 있게 할 거냐. 그래서 이런 구조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RDB라고 부르는 그런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고전적으로 오랫동안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사용돼 온 거예요.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물론 사용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RDB 말고도 객체지향형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제시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RDB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션십 데이터베이스, RDB 이것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뭐 다른 말로는 객체 관계형 다이어그램 뭐 이렇게 또는 객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79쪽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 가운데 있는 그림 있죠? 엔티티와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 엔티티는 이제 객체라고 하나의 독립된 자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요소들 중에 학생 자료, 동아리 자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학생 자료, 이건 학생 자료에는 학번, 이름, 성별, 연락처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동아리 자료에는 동아리의 위치, 사무실 위치, 그 다음에 담당 교사, 동아리 아이디, 동아리 이름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학생이 그 동아리에 가입된 관계에 있다면 그 관계를 알리기 위해서 학번을 공유해야 되고 동아리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학생이 동아리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아리에서는 학생의 학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둘 관계를 가입 여부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생이나 동아리 이렇게 네모형 박스로 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 객체를 의미합니다. 엔티티. 하나의 엔티티에는 여러 개의 타원형이 있죠. 그 학번, 이름, 성별, 연락처 이렇게 그 타원형이 속성이에요. 속성.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속성. 그거는 이제 엔티티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인 거죠. 근데 그 요소들을 잘 보면 물론 대개가 꼭 첫 번째 이 객체 첫 번째 속성에 표시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밑줄 쳐진 게 있어요. 잘 보면 학생 엔티티에는 학번에 밑줄이 쳐져 있고, 동아리 엔티티에는 동아리 아이디에 밑줄이 쳐져 있죠. 바로 이것이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키는 각각을 유일성을 구분해주는 속성이에요. 유일값. 그러니까 학생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여러 명의 학생 중에 어느 특정 학생을 무엇으로 구분할 거냐? 학번으로 구분하겠다 이거예요. 이름으로 구분하면 안 되죠.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별은 동일한 경우가 50대 50일 거고, 연락처도 같은 사람이 있거나 연락처가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널 값이라고 합니다. 없는 값. 그래서 학번이 키가 될 수밖에 없죠. 동아리에서는 어때요? 동아리 방을 뭐 같이 쓴다든지, 뭐 그럼 체육관을 같이 쓰는 동아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담당 교사가 프라이머리 키가 될 수도 없어요. 왜냐면 한 교사가 두 단체나 세 단체를 관여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렇지만 동아리 아이디만큼은 유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아리 아이디를 프라이머리 키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엔티티 사이에는 가입 여부에 대한 관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이렇게 마름모로 표시되어 있죠. 가입 이렇게 되어 있잖아. 마름모로 되어 있고 그 가입 여부를 알려주는 것은 학번과 동아리 아이디가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 관계성을 표시할 수도 있다 이거죠. 이런 형태를 엔티티 릴레이션십 관계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그 각각에 대해서 그러면 학생에 대해서 데이터가 기록되면 이렇게 네모난 박스 형태의 표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표를 보면 학번, 이름, 연락처, 성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학번은 1001, 1002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프라이머리 키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에 대한 내용을 본다면 동아리 아이디, 동아리 이름과 위치 이렇게 표를 만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가입 여부에 따라서는 101번 학생은 2번 동아리, 또 102번 학생은 2번 동아리, 103번 학생은 근데 활발한 활동가인가 봐요. 1번 동아리, 3번 동아리, 104번 학생도 2번 동아리, 3번 동아리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입 여부에 대한 테이블의 실제 학생 숫자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모여 있게 되면 그 모여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정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열어서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를 작성하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표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 테이블 표를 생성해야 되겠죠. 데이터베이스를 열고 표에 가서 디자인 보기를 한 다음에 적당한 디자인을 골라서 입력을 시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필드 이름에 이제 학번 그러면 학번에 대한 기록을 하고 이 책에서 표시한 형식대로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이 진행될 것이고, 다 됐다 그러면 그 파일을 저장하면 되는 거죠. 저장할 때는 그 테이블의 이름을 정해서 저장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똑같은 형태로 동아리에 대해서도 만들고 가입에 대한 표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자료가 나중에라도 학생이 추가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 또 고치게 되면 정정 자료 수정이 되는 거죠. 또 이제 가입을 탈퇴한 사람들은 자료를 삭제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삭제 등등. 그 다음에 자료 검색에도 또 이용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 검색을 할 때 쓰는 명령이 있어요. 이게 Structured Query Language SQL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SQL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것을 검색해 볼 수 있다 이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법은 실습 시간에 만나서 한번 같이 해보는 그런 방법을 쓸 것이고, 미리 해볼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열어서 여기 있는 형식대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실패 성공과 관계없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보고서도 만들어보고 이거죠. 뭐 영화 예약 정보를 관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영화 예약 데이터베이스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을 보고서로 작성해 보자. 이런 것들이 실습에 대한 점검이 되겠고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앞으로 엄청나게 넓은 영역에서 직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겠죠. 지금은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의 직업군을 일하는 사람들을 데이터 과학자라고 합니다. 또는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이런 여러가지 이름으로 분류를 하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데이터 과학자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